안녕하십니까 하자하자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균열 관리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댓글에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서 이번에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공사 현장에서 균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보수 방안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균열 관리 기준은 LH에서 만든 기준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도 이 균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현장은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크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LH 현장이라든지 공공 현장이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현장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든지 민간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을 하지를 않을 거예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균열 관리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럼 이제부터 균열 관리 기준을 보여드리면서 한 개씩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균열 관리 지침이죠. 이 계획에 보면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LH에서 만든 옛날 자료다 보니까는 옛날 LH 아파트는 굉장히 튼튼했어요. 기준도 되게 까다로웠고 요즘과는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이 기준의 주 목적은 조사된 균열에 대한 관리 방식 현장마다 상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 폭이 0.2mm 이상이 되거나 철근 위치 단면을 관통하는 잠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로 에폭시 소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사실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봤을 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잘 몰라도 0.2mm만 알고 있으면 돼요. 0.2mm는 보수가 필요하다. 이 내용은 현장에서 균열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해서 벌점을 줘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균열 관리를 안 하는 기술자나 현장은 벌점을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용어 해설, 균열 관리. 균열 관리라는 거는 균열 조사, 관찰, 보수, 확인 등 과정을 통하여 균열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물의 성능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허용 균열 폭이 있고 보수 균열 폭이 있어요. 요 기준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벌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벌점이 굉장히 커요. 입찰을 못해요. 이런 현장이 있거나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는 입찰을 못하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점검이 나오면 균열을 굉장히 많이 점검을 하거든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균열 관찰 주기 및 횟수. 최초 관찰 후에 2개월 간격 이외 이상 관찰을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총 3회가 되는 거죠. 이 3회가 시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감리나 CM에서 확인을 또 한 번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번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공사에서 먼저 한 번씩 하고 그 결과물을 감리나 사업단에 갖고 오면 사업단 담당, 건축 담당이나 토목 담당들이 또 가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2번씩 해가지고 총 6회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조사를 총 3회를 하고 나서 이 균열이 비진행성인지 진행성인지 요걸 먼저 다음에 판단을 하고요. 진행성 균열일 경우에는 2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게 균열 길이, 그 다음에 균열 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균열 보수 및 조치 기준이라고 나오죠. 균열 보수 기준. 0.2mm입니다. 진행성인 거냐 안 진행성인 거냐를 떠나서 0.2mm가 넘어가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 두 개가 그냥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0.2mm 미만이면 그냥 표면만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 다음에 0.2mm 이상에서 0.3mm 미만 요건 세 가지 중에 현장에서 감리원하고 시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고요. 0.3mm 이상이 되면 주입을 하든지 충진을 해야 돼요. 1mm 이상이다. 무조건 충전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표면 처리 공법이 있고 주입 공법이 있고 충전 공법이 있는 거죠. 균열이 제일 컸을 때 충전 공법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표면을 보면. 그러면 주입 공법은 뭐고 충전 공법은 뭐고 표면 처리 공법은 뭐냐. 이 표면 처리 공법은 미세한 작은 0.2mm 미만일 때는 표면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균열이 되면 무조건 주입공법을 하거든요. 경질형 에폭시 수지가 있고 연질형 에폭시 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질은 비진행성, 연질형은 진행성.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면 연질형으로 해서 진행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균열 폭은 0.2mm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2mm 미만이면 그냥 표면 처리 공법으로 한다 이 얘기인데, 표면 처리라는 게 뭐냐면 균열이 있으면 거기를 샌딩을 해요. 그래서 몇 미리 정도 샌딩을 하면 균열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균열이 이제 표면에만 있기 때문에 샌딩을 갈아내면 0.2mm 미만이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갈아내면 균열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균열을 안 보이기에 샌딩을 하고 거기 표면 뭐 시멘트 페이스트라든지 발라서 균열을 없애는, 균열을 안 보이게 만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0.2mm 이상이다. 0.2mm 이상이면 이거에 대한 보수공법인 건데, 그래서 0.2mm 이상이면은 뭐 주입공법과 충진공법 거의 다 주입공법이에요. 요즘에 에폭시 수준은 주입제 에폭시는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도 수출하는 수준의 자재라고 알고 있어요. 자재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0.2mm일 경우에는 무조건 주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만 봐도 잘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균열 보수제를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보통 현장에서는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사진을 보면 여기 주사기 공법으로 하거든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잘 쓰셨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진행. 이 사진은 이 사진은 너무 심한 사진이고, 이거는 좀 이런 현장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과하게 했던 현장 한 군데, 어쩌다 한 군데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사진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런 자재를 좋은 거를 좀 구입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뭐 댓글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업체를, 해외까지 수출하고 있는 업체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잘은 몰라요. 공장에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0.2mm 미만은 그냥 표면만 처리한다. 0.2mm 이상일 경우에는 충진을 하는데 이런 자재가 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주사기로 해서 균열 안쪽을 충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균열 관리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균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에 LH 아파트도 문제가 좀 있고 민간 아파트도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없었던 내용들인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전문성들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늘 그런 건 아니고요. 내 집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내가 들어갈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내가 건축주인데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댓글로 글 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